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뭐야 이거 왜 4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다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3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호님이 이제 내일 회담 준비를 위해서 하셨는데 제가 또 일정이 또 뒤에 있어서 급박하게 또 30분 당겨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영장을 갈고 와서 압수수색을 아마 이 시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 대상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다른 압수수색이 쭉 있잖아요. 난이도가 뭐 이제 통신 기록도 있고 계좌 조회도 있고 자택 압수수색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가 이제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그렇죠. 이렇게 쭉 이제 청구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네. 그 바로 아래 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잘 안 내줘요. 네. 근데 나온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보기에도 아마 수사 기록을 영장 판사한테 주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계좌 압수수색 기록 조회했다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장이 그때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기록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사 방향이 옳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자택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는 건 수사가 거의 다 됐다. 네. 거의 다 됐다. 끝까지 거의 왔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직 의원이 문다혜 씨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해 준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의혹이 거의 수사가 되고 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참 이 수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지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즉 이제 이 문다혜 씨 남편 서창호와 결혼을 했는데 서창호가 이 생활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국에 타이스타젯 항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 이상직 의원이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제 전무로 취직을 합니다. 가서 이제 월급도 주고 또 체제비도 줘요. 그러면서 이민을 갑니다. 문다혜가 이민을 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원래 이 문다혜가 이제 그 생활력이 없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매달 생활비를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딱 거기 가면서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끊고 그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상직은 당시에 이제 여기를 보낸 대가로 인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상직 같은 경우는 이 자격 요건에서 떨어지는데 됐다. 뭐 지금 최근에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조력자가 바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임종석, 조국. 오늘 조국이 또 오늘 수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 이상직 자기는 전혀 모른다.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이상직의 어떤 취업한 대가성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용돈을 주다가 딱 끊은 시점에 결국 이게 뇌물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그 돈을 준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문다혜가 청와대에 있는 당시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몇백만 원씩 빌리고 뭐 갚고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돈을 갖다가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된 거를 하나로 꿰보면은 이제 수사가 좀 오래 가긴 했는데 이게 앞단추가 좀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같으면 어떤 회사가 내 거라 그러면 나 가쁘네 되게 좋네 이럴 건데 네네. 이상직 의원은 죽어도 자기 회사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스타젯이 자기 거가 아니고 거기에 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도 자기 회사가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판판이 깨져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소유주로 밝혀졌어요. 네. 여기서 총 합쳐가지고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횡령, 배임 뭐 다 있고 여기에 국내 이스타젯 항공사에서는 한 120몇 명 정도를 이력서를 줘요. 얘네들 취업시켜라 이래가지고 70몇 명이 실제로 취업이 돼요. 아, 여기서 이것도 유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위도 같은 구조로 특혜 채용을 한 거 아니냐. 네네. 심지어 항공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전무냐.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와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력이 없는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계속 대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되면서 그 생활비 지원이 끊어졌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생활비를 지급하던 걸 면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처럼 취급이 돼요. 음흠. 내가 부담하던 채무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제3자 뇌물이 아니에요. 지금 혐의는 단순 뇌물죄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현종 위원님한테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현종 위원님한테 1,000만 원을 갚아요. 네. 제가 받았잖아요, 뇌물. 단순 뇌물죄죠. 이거를 나 거치지 말고 직접 갚아줘. 1,000만 원 바로 쏴줘. 그럼 결국 제가 갚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단순 뇌물죄예요, 지금.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복잡한 요건이 필요가 없어져서 되게 심플해지는데 딱 그 시점에 맞교환으로 이상직 의원이 그때 공천에서 떨어져서 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진공 이사장이 돼요. 이게 맞교환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내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포착이 돼서 지금 조국, 임종석 이렇게 지금 소환을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때 비공개 회의에서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내정해 놓고서 나머지 절차는 그냥 형식상으로 돌린 게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얼마 전에 소환 조사를 했었고 그렇죠. 조국 의원도 오늘 하잖아요. 오늘 갔죠. 그리고 네. 압수수색 오늘 하잖아요. 이거 이제 수사 결과 머지 않았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됩니다. 참 이 대통령의 어떤 자녀가 일단 생활력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이 협조를 받았던 거. 특히 이상직 의원은요. 이분이 원래 현대증권에 있는 직원 출신이에요. 근데 이 펀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꽤 이제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잘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 M&A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다가 항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를 만들어 이스타 항공사를 만들어서 국내에 이제 당시에 LLC가 이제 꽤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특히 문재인이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갈 때 전부 다 이스타 항공이 갔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제 이스타 항공이 도입했던 그 뭐 747인가요? 그게 이제 기체가 결함이 있다는 게 그때 이제 공통으로 되는데 근데 그걸 리스를 해서 빌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 내부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상직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완전히 딴 데로 넘어가고 네. 본인도 최근에 반포에 있던 집이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네. 70몇 억짜리로 뭐 팔렸는데 그러니까 참 본인도 정말 이게 그 가서 망가지고 참 그걸 보면 아니 도대체 중진공 이사장 그게 무슨 자리라고 그렇죠. 그거 하나 하려고 그냥 그 대통령 저 이 딸한테 이제 해주다가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권력은 가까이 하면 타 죽고 멀리 하면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적절하게 해야지. 그렇죠. 지금 보세요. 그 저 이 박연차 네. 노무현 때 돈 지원한 박연차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못 됐죠. 지금 뭐 이상직 어떻게 됐습니까? 이 권력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빵빵 이제 저질러 놓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거를 이 적자가 이제 막 많이 난 회사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가지고 이걸 한 번에 털라 그러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또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때가 있었죠. 누가 살려고 그런지 알아요? 김성태가 살려고 그랬어요. 쌍방울이 그거 살려고 그랬어요. 김성태가. 네, 이스탄. 그랬구나. 그냥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성공하면 진짜 횡령배임 해가지고 빵꾸 내놓고 남한테 넘기고 그게 권력하는 사람이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거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담한 거 이게 진짜 이렇게라도 드러났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마지막 단추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꿰졌으면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경수가 12월 달에 개국하면 조국 전병헌과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병헌 대표가 오늘 아마 YTN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드리고 갔는데 뭐 조그만 정당 지금 새로운 미래 지금 당대표죠.
그랬더니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폭주에 대해서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잘 저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본인이 이제 김경수 지사, 조국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사람 자기하고 함께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간단치가 않은 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뭔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지금 일단 김경수, 조국도 이제 뭐 운명이 뭐 백척간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미래 이게 이낙연 쪽인데요. 저 전병헌 대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만난다 그러면 뭔가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기다리는 거는 오히려 보수 지지층보다 저쪽이 더 못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물 떠놓고 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제 자기 공간 여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게 트리거가 돼서 유죄 판결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민주당 쪽도 복잡해지겠구나. 네. 진짜 뭐 새로운 미래 뭐 이쪽도 그거 아니면은 다음에 뭐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진짜 점점 소멸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김경수 지사도 지금 과대 포장된 면은 있지만 과대 포장되었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 효용이 있는 정치적 효용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과 연계해서만이 가능하다. 네. 제 생각에도 그때 아마 바삐 움직일 겁니다. 네. 네, 어쨌건 뭐 수사 결과 이제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한번 빨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